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전국이 이어지면서 각종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지난달 폭설 피해를 봤던 음성과 진천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충북도가 예비비를 투입하긴 했지만 피해 복구엔 역부족입니다. 보도에 천재상 기자입니다. 주저앉은 화훼하우스 안에서 사람들이 양손 가득 화분을 들고 나옵니다. 그대로 두면 모두 말라 죽어 폐기해야 할 화분입니다. 하나라도 더 살려볼까 화분을 인근 하우스로 급히 실어 나릅니다. 폭설 피해가 발생한 하우스입니다. 하우스가 무너지며 내부 난방 시설이 망가져 이렇게 식물들이 얼어가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농사를 망친 화훼 농민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하우스를 하루빨리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인력과 자금이 부족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참담한 상황이죠. 이거 가지고서는 이제 저도 뭐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하우스도 다 지금 전손 처리돼서 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난달 충북 음성과 진천은 1,000개가 넘는 농가에서 2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복구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고 피해 주민은 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을 간접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빨리 선포가 돼서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혜택이 주어져서 농민들이 원활하게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선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에서 손을 떼면서 선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우선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0억 원의 예비비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도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혼미한 정국 때문에 아직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로서는 예비비를 먼저 투입해서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이 혼란한 상황에서 폭설 피해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천대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전북과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국회와 정부 부처의 업무가 마비되면서 지역 현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도로와 도시철도,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망을 갖출 때 국가의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도시권에 속해야 합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대도시권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을 포함한 전국 5개 권역인데 전북과 강원, 제주 등 3곳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정치권에서는 인구 50만 명 또는 그 이상 도청 소재지도 대도시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광역교통특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은 국토부 법안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탄핵 정국으로 국회 소위 운영이 언제 열릴지 모르게 되면서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상황은 지금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여야 간에 극한적으로 정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임위 법률심사 일정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고 그래서 지역 현안 법안 처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로 지역마다 추진 중이던 각종 현안 사업에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TK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안이 통과돼도 개정안에 담긴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은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재 등으로 업무가 힘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민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주요 시책 사업이나 아니면 신규 사업들이 지금 통과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국민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빠른 안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탄핵 대치 정국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역 현안 사업들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찾은 피해자는 형량이 적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흰색 마세라티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는 피해자들을 남겨두고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32살 김모 씨. 김 씨는 친구인 조력자 33살 오모 씨의 도움을 받아 도피 행각을 이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도피 과정에서 인천공항에서 해외 출국도 시도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당시 제한 속도를 2배 넘는 시속 128km로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조력자 오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숨진 여성의 남자친구이자 중상을 입은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찾았습니다. 제 생각은 좀 징역 10년 받은 게 너무 적다고 생각은 해요. 여자친구 뭐 생각하시면 좀 어떠세요? 그냥 미안하죠. 한편 광주경찰청은 김 씨의 주변인들이 불법 사이버 도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일입니다.